다음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인데요. AI 경쟁 속에서 반도체가 이 축복일까 아니면 또 다른 불안의 시작일까라는 블룸버그 기사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나 보니까 AI 기대 다시금 이제 재점화되고 있죠. 지금 그래서 국내 증시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트럼프 대통령 여기 지금 이 시점에서 AI 경쟁이 인류 미래를 가르는 분기점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반도체 호황 속에 그림자도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공급 과잉 우려가 다시금 부상이 되고 있고, 또 수급 불균형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시장에도 미치는 그 충격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블룸버그가 내놓았습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I 버블론이 다시 이제 가라앉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가 또 올라가는 분위기죠.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두 달 정도 사실은 AI 버블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다음 AI 버블에 대한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이 그 분식회계. 그 마이클 버리가 먼저 지적을 했죠. 엔비디아 분식회계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한번 또 충격을 받으면서 주가에 좀 이렇게 출렁거리는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그 앞에서는 오픈 AI가 사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야, 그 니네 돈이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또 AI 버블론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렁거림이 심했는데 사실 이 모든 출렁거림에 보단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냐면은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금리가 여전히 이제 동결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출렁거린 것이지, 아까 말한 것은 사실은 뭐 하나 주가가 떨어지니까 아까 말한 금리 말고 다른 맥락에서 해석하고 싶은 분들의 하나의 끼워 맞추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의 어떤 실적이 나오니까 그 모든 것이 이제 그 AI 버블론이 진화되면서 AI 버블론 자체가 버블이었다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한 5거래일 동안의 주가 차트를 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올랐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한 이제 5% 정도 올랐고요. 삼성은 4% 올랐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대장주를 할 수 있는 엔비디아는 8%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시총이 4조 달러가 넘는 기업이 5거래일 동안 8%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AI 버블론이 사실은 버블이다, 실제가 없다, 이런 인식이 확대되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네, 지난 두 달간의 불안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잘 아실 텐데, 우리 모두가 지금 AI 쪽으로는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의 불안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의 불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많은 인류 역사상 우리가 농업혁명, 그다음 산업혁명 있을 때는 우리가 주식 투자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때는 경험이 없고, 그나마 우리가 좀 비슷한 시기에 경험했던 것은 99년 2000 넘어가는 닷컴 버블이었습니다. 그때를 언제나 복귀를 하면서 지금의 AI 버블을 갖다가 이렇게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시장이 뭔가 불안하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과민 반응이다. 생각보다 주가가 불편하게 떨어졌다. 이런 이제 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망이 나오는 것은 또한 어떤 측면이냐면,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번에 이제 AI 어떤 산업혁명을, AI가 이렇게 혁명을 갖다가 뭐라고 규정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지난 11월 달에 이제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현재 AI 산업혁명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규정했냐? 제네시스 미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것은, 제네시스는 성경의 창세기를 제네시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창세기라는 거는 인류가, 우주가 없었다가 우주가 생겼다가 제네시스 아닙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무에서 유를 엄청난 가보지 않은 길을 갖다가 우리가 걷고 있는 그런 시기를 갖다 거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사활을 걸고 현재 AI 시대를 통과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것이 백악관 홈페이지에 나온 것을 제가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현재의 어떤 시기를 갖다 규정하고 있으면서 미국 국민들에게 AI가 우리가 이 정도 중요해.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집권 내내 AI에 대해서 우리는 야심차고 가열차게, 그리고 모든 것을 재원을 갖다가 여기다 투자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야. 이런 것을 대국민에게 천명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 반도체가 지금 수혜 업종으로서 매출과 주가가 굉장히 오르고 있는데요. 좀 분석을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좀 전에 이 코너를 시작할 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블룸버그가 지금 반도체가 AI 혁명 때문에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네. 있다.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언제나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반도체 역사를 아는 분들이라면 이 호황의 기저에 생기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건 엄청나게 언제나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월봉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삼성전자 월봉 차트 보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주가가.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스멀스멀 하면서 갑자기 불안감이 현실화되면서 주가 폭락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 삼성전자 월봉 차트인데,
네모난 검정색 박스가 뭐냐면 치킨 게임을 벌였을 때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질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벌써 몇 번에 걸쳐서 엄청난 이제 그 주가가 떨어졌었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가장 최근이 이제 22년인데 그때도 삼성전자 주가가 10만 원 가까이 돌파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도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슈퍼사이클의 얘기가 나오기 한 달, 두 달 만에 갑자기 삼성 주가 폭락을 해요. 폭락하니까 많은 주주들이 엄청나게 손실을 보고 마음앓이를 하고 잠을 못 이뤘죠. 이것이 무엇이냐? 반도체 역사다. 그러니까 이걸 아는 블룸버그가 지금 엄청난 AI 혁명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가고 삼성 SK하이닉스는 올해도 사실 엄청난 주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역사를 아는 삼성전자나 반도체 역사를 아는 블룸버그 입장에서는 불안하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면 네모난 박스 말고 파란색 박스 있습니다. 가장 근접해 있던 파란색 박스가 있었는데 이때 주가 폭락을 했는데 이때는 반도체의 업황이 내려갔기 때문이 아니고 이때는 HBM 사태를 삼성전자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려간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삼성전자가 꽤 많이 가슴앓이 했었습니다. 이건 약간 예전과 다르다. 예전과 다른 부분을 이번에 또 한번 다시 해석해야 된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지금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이미 이제 내년 스마트폰 생산량이 감소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우려를 안고 지금 또 치킨 게임이 벌어진다면 예전과는 좀 다른 양상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예, 예전과 다른 양상이라는 특히 삼성전자 중요한데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린 차트에서 치킨 게임 벌어질 때마다 삼성전자는 감산을 한 적이 없어요. 감산을 하지 않고 오히려 물량 건설을 펼치면서 후발주자 4등, 3등 기업들을 도태시키려고 온갖 애를 썼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파란 박스 말고 그 전에 있었던 그 네모난 박스 가장 가깝게 있던 치킨 게임에서 삼성전자 유일하게 감산을 했습니다. 되게 이례적이죠. 감산을 하면서 SK하이닉스가 숨통을 트일 수 있었고 곧이어 닥친 HBM 혁명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지금 D램에서 삼성전자 제치고 1위 기업이 됐습니다. 이걸 삼성전자 수뇌부가 망각한다면 예전과 다르게 2030년쯤에 다시 치킨 게임 벌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증설을 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럼 치킨 게임 벌었을 때 삼성전자가 예전처럼 우리 감산하지 않을 거야. 우리 물량 건설 밀어붙일 거야. 라고 했다가는 삼성전자에게도 엄청난 파국이 일어날 수 있다. 삼성전자 파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게 엄청난 그 국가적인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주지하면서 삼성전자에게도 알람을 갖다 수치로 내보내야겠습니다.